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잘 선택이 되지 않을 때 급속도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가장 큰 원인은 안녕하세요. 배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승패는 집중력에 달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집중력이 안 생기는 주요 원인 한 가지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산만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학생들 머릿속에는 국영수거사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잘 선택이 되지 않을 때 급속도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할 일들이 많고 주변이 산만해져서 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집중력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루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잠잘 때까지 실은 하는 행동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뭐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문제집을 풀고 뭐 씻고 자겠죠.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루틴을 잡아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타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옷과 여름옷에 저희가 센터에 나갈 때 쓰는 옷들을 다 정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10벌씩 사서 같은 옷들을 입고 있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헤어스타일도 저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라서 다양한 머리를 잘라봤더니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이 머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분에게 지금 6년째 자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럼 공부로 넘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공부 플래너 아시죠? 저는 그냥 스케줄러인데 그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포켓 사이즈의 주간 플래너예요.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가장 맞는 게 이런 형태라는 거죠. 열어보면 왼쪽에는 일주일 스케줄이 있고요. 오른쪽엔 빈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저는 일정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양지사 거거든요. 똑같은 양지사의 똑같은 크기의 플래너를 저는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교재를 고르는 거예요. 개념 플러스 유형, 기본 교재, 센, 유형 교재, 일품, 심화 교재, 그리고 A급 수학, 이렇게 그 4단계로 문제집을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등 과정은 뭐 정석과 RPM, 센 정도를 풀고 있고요. 내신 때는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좋지만 저는 기본 실력을 오를 때는요, 정해진 문제집을 다 시리즈별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센을 골랐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권을 다 풉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집인데 계속 쓰면 질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집별로 레이아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권을 풀어보면 이 문제집의 기승전결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문제집 세트를 가지고 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내용만 다르지 그 준비하는 그 수업 도구 세트가 똑같기 때문에 학생이 실은 한 사이클만 돌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 적응하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에피톤 코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 되게 노력해서 만들지만 한 번 정한 것들은요, 웬만하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야 선생님인 저희도 적응이 되어서 편하고 학생들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집중력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거리를 줄여서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만의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집중력을 올리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중간중간에 나의 상태나 상황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육학 용어에서는 성찰하기 혹은 리플렉션 혹은 메타인지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마인드맵을 펴놔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써놓고 하루에 2번 정도 순간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적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수업 준비를 하기 바로 전일 때도 있는데 그때 내 감정과 상황을 적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머릿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꺼내서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집중력이 안 좋구나,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의 자기가 좋아하는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라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2~3줄만 쓴다면 그것이 훨씬 집중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3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실, 제가 쓰고 있는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앞에 스터디 카페를 등록해 놨어요. 아니 무슨 선생님이 스터디 카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스터디 카페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2층이에요. 지하가 아닙니다. 저는 지하가 잘 안 맞더라고요. 좀 쾌적하고요. 2번째로는요. 관리자님께서 소음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떠들면 이게 카카오톡으로 일러서 막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저는 조용히 공부할 때 여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실이 있지만 그럴 때는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내가 효율이 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3곳에서 4곳 정도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도서관이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나만의 취향을 찾아서 내가 공부하는 곳을 최적화한다면 지금 아무런 세팅이 되지 않는 것보다 공부 효율이 2배 이상 오른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문제집을 푸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그런 거 들으면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하던데 저도 알죠. 그게 집중력에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공부 중에서는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냥 문제집 풀기나 예를 들면 연산처럼 반복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가 하기 싫고 일이 하기 싫을 땐 차라리 그런 음악이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는 건축 탐구 집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연에서 이렇게 전원주택 라디오 듣듯이 사연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내 정신 집중력이 돌아와. 그때는 이제 안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 시간을 모든 최적화의 최고의 상태로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고 공부의 최고 집중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악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최적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도 공부의 집중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공부의 집중력이라는 건 결국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내 취향을 반영한 최적화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을 찾는데 하는 방법, 시행착오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스터디 카페 한 3~4군데 계속 그 돈만 내고 이게 날렸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나의 집중력 최적화를 찾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